안녕하세요. IM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동기 통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순서를 보면 첫 번째로 비동기 통신 신호구조, 그 다음은 ASCII 테이블, 패리티 비트, 흐름 제어에 대해 설명하고요. 2부에서는 통신 방식으로 RS232, RS422, RS485, 그리고 통신선 연결 및 주의사항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동기 통신 신호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조금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옛날 초기의 통신 방법을 빌어보면 한쪽 산에서 멀리 있는 또 한쪽 산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신호를 보내는 방법으로 봉화를 이용한 통신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한쪽 산에서 5개의 연기를 피울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평상시에는 1개만 연기를 피우지만 중대한 일이 발생할수록 2개에서 5개까지 연기를 피워 멀리 있는 다른 쪽 산의 위기 사실을 알려주는 그 당시에는 나름 기가 막힌 통신 방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월이 흘러 전기라고 하는 것이 생긴 지금 우리가 이를 간단하게 만들어 본다면 봉화를 없애고 한쪽에 전원을 놓고 스위치를 달아 선을 연결하고 또 한쪽에는 LED나 등을 달아 온, 오프 시킨다면 봉화 방법과 유사하면서 낮이든 밤이든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으로는 단순 몇 가지 정도의 의미밖에는 나타낼 수가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산의 봉화지기가 회의를 하기 위해 모입니다. 나름 머리 좋은 봉화지기가 제안을 하나 하는데 기존의 방법은 스위치를 5개씩 만들어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하니 하나만 가지고 켰다 껐다 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전송하도록 하자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라고 물어보니 그 머리 좋은 사람이 얘기하길 평상시에는 항상 스위치를 켜놓을게. 만약 내가 자료를 보낼 일이 생기면 1초 동안에는 무조건 스위치를 끌게. 그리고 나서 1초 간격으로 스위치를 끄거나 켜거나 해서 8초 동안 모두 8개의 자료를 보낼게. 그 후 1초 동안은 스위치로 무조건 불을 켤게. 그 다음 자료를 보낼 게 있으면 반복해서 1초 동안 끄고 자료를 보내기 시작할게. 그래서 획기적인 비동기 통신 방법의 구조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근데 또 문제점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8개의 켰다 껐다 하는 자료, 즉 1과 0을 전송하면 그걸로 어떡할 건데?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또 하나를 만든 것이 바로 ASCII 코드라고 하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로 시작되는 표를 만들게 됩니다. 이 ASCII 코드에는 각종 제어 기능과 기호, 숫자, 그리고 영대소문자들을 정의해 놨습니다. 따라서 이 코드를 이용해 비동기 통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의 문장들도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문자 A를 ASCII 코드표에서 보면 16진수로 41입니다. 16진수 41을 이진수로 바꾸게 되면 01000001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자 하나를 전송하려면 처음에 스위치를 켜고 있다가 1초 동안 끄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1을 위해 1초 동안 스위치를 켜고 그 다음 연속으로 5개의 0을 위해 5초간 끄고 그리고 다시 1초 동안 1, 다음 1초 동안 0, 그 다음에 1초 동안은 무조건 1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1초씩 나눴던 것 하나를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조각이라는 의미로 비트라고 정의하고 맨 앞에 있는 것을 특별히 스타트 비트, 가운데에 있는 8개를 데이터 비트, 맨 뒤에 있는 비트를 스톱 비트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비트 8개의 이진 숫자 중에 맨 왼쪽에 있는 것을 MSB라고 하고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LSB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1초 동안에 몇 개의 비트를 전송하는지 전송 속도를 나타내는
1bps라는 단위를 만들게 되고 이를 보호레이트라 정의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정의해 보면 1bps로 통신하는 것이며 그 다음 데이터 비트 수를 8비트, 원 스톱 비트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1bps짜리 통신은 실제는 사용하지 않고 보통 2400이나 9600, 19200bps 등 빠른 속도의 보호레이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2400bps 정도를 예를 들어보면 1초에 2400개의 비트이므로 1개 비트의 시간을 계산해 보면 t는 f분의 1이라 2를 2400으로 나누면 1개 비트는 약 0.42ms 정도가 됩니다. 이런 정도의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하다 보니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비트 하나 정도나 혹은 여러 개가 제대로 전송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머리를 짜낸 게 완벽하게 오류를 잡을 수는 없지만 스톱 비트 하나를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바로 전에 패리티 비트라는 비트 영역을 하나 추가해서 데이터 비트의 1의 개수가 짝수냐 홀수냐를 정해서 만약 홀수 패리티라 설정했다면 LSB에서 MSB 그리고 패리티 비트까지 항상 홀수 개수의 1을 만들어 전송합니다. 이 경우 수신하는 측에서 9개의 비트가 홀수가 아니라면 패리티 비트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인지하고 다시 전송을 받아 처리하면 되고 짝수 패리티의 경우 LSB에서 MSB, 패리티 비트까지의 1의 개수를 항상 짝수로 만들어 전송합니다. 그래서 정의되는 파라미터가 하나 더 늘어 이 경우 2400bps, 8비트, no parity, one stop 비트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각 파라미터의 범위를 살펴보면 맨 앞에 있는 것이 보호레이트인데요. 작게는 몇백 bps에서부터 일반적으로 PC에서는 115,200bps까지 정의되며 요즘에는 더 높은 보호레이트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비트의 개수를 나타내며 8비트나 혹은 7비트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패리티 비트인데요.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n을 써서 no parity를 뜻하고 사용하는 경우에 홀수 패리티는 5, 짝수 패리티는 2로 표기해서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톱 비트인데요. 보통은 1개나 2개의 비트를 사용하지만 어떤 CPU는 1과 2분의 1 비트를 스톱 비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흐름 제어에 대해 설명하면 예를 들어 어떤 통신 데이터를 받아 처리하는 프린터와 같이 처리 속도가 느린 기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인쇄는 느릴 수밖에 없으므로 들어온 자료를 천천히 처리하고 있는데 많은 자료가 수신이 되면 처리도 못하고 메모리가 작아 저장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될 때는 데이터가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만든 것이 바로 흐름 제어인데요. 이런 경우 보내는 측에 자료 전송을 멈추라는 표시를 해야 하는데 바로 통신을 이용해 XOFF라는 제어 신호를 보내면 자료 전송을 멈추게 되고 다시 자료 전송을 재개할 경우 XON 제어 신호를 보내 원활하게 흐름을 제어하는 방법을 XON, XOFF 흐름 제어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 제어 방법이 있는데요. 메모리가 가득 찼을 때 물리적인 신호 한 개를 더 둬서 자료 수신 쪽에서는 RTS라는 신호선을 통신 측의 CTS라는 단자에 연결하고 0을 설정하면 자료 전송을 멈추게 되고 송신 측 CTS 단자에 다시 1이 검출이 되면 자료 전송을 재개하는 이런 방법의 흐름 제어를 하드웨어 흐름 제어라 합니다. 만약 쌍방에서 흐름 제어를 할 경우에는 각각 RTS와 CTS 신호가 있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 이어 통신 방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